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은 갚아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능력이라 얘기하면 안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때 전염병처럼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빚도 능력이다.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빚이 대출이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보통은 금리가 싼 곳을 가야 되는데 금리가 가장 싼 곳이 어디예요? 1금융권이죠. 근데 1금융권 가면 아무한테나 대출을 많이 줍니까? 아니죠. 직업이 좋고信用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 가져야 돼요. 보수가 괜찮다거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업 다닌다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업이 딱히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 은행에 대출을 많이 안 해줍니다. 왜냐? 못 갚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빚을 지는 것 능력이다? 완전히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지금 가장 난공불락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빚도 능력이다 하신 분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신 분들. 예. 근데 빚을 지는 건 좋은데 책임져야죠. 왜냐? 자기 면에 대출 받았잖아요. 은행이 돈 떼먹는 사람 가만히 두는 거 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봤잖아요. 은행 가보면 앞에는 은행 창구에 이제 그 예적금 하시는 분들, 여직원들이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채권 추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아마 채권 추심하는 직원도 바쁠 거예요. 왜냐? 제때 원금이자를 못 갚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올해 진짜 많을 겁니다.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말 갚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아파트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도 아파트 사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많이 망했어. 아니 공인중개사도 월세 내서 장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거래가 있어야 먹고 살지. 거래가 안 돼 이게. 아파트가. 과연 그때 빚도 능력이라 하신 분들, 빚 지는 것도 능력이 하신 분들 잘 갚아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갚기 힘들 거야 아마. 왜냐하면 한창 이제 빚도 능력이란 많이 나왔을 때가 2020년, 2021년인데 이때는 금리가 엄청 쌌습니다. 금리가 2%대였죠. 1점 후반대에서 2%대. 예적금 금리도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출금리 낮으니까 빚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너도나도 뛰어드신 분들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뭐예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경제 사정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연금이 났을 때 말도 안 되게 낮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겁도 없이 무턱대고 대출을 많이 받은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금리가 어떻게 내려가기만 합니까? 올라갈 때 있어야 돼. 사실 말이 안 됐죠 그때. 금리 낮은 게. 문제는 그 연끌하신 분들이 금리가 이만큼 올라갈 걸 예상하지 못하고 집값은 무조건 올라갈 거다. 희망으로 돌리고 지금까지 온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버티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빚졌으면 갚아야죠. 갚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빚을 제대로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고 있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뭘 담보 잡아서 팔아서라도 받죠. 보통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주담대 다 있잖아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왜 아파트 담보로 잡았을까? 혹시나 우리 돈 빌려간 고객이 돈을 안 주면 이 담보를 팔아가서라도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미루고 이제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담보를 파는 거예요. 경매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해이게이트 벌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경매 시장 가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시중 매매가랑 똑같이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더 싸게 살려고 하잖아. 맞죠? 보통 경매가 가면 한 시중가에 한 60에 70, 그게 많이 받는 그 정도야.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어. 목이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산 것보다 더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 팔린 거 가지고 나머지 대출 못 갚아. 돈을 벌려가 돈 날리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함부로 빚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 안 되는 게 빚을 지는 사람들이 더 태평합니다, 이게.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이익이 왜 생겨요? 빚을 못 갚으니까 생긴 거잖아. 빚을 무턱대고 많이 졌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망했던 거잖아요. 생각해봐. IMF 때도 왜 망했어요, 그때? 무턱대고 어음을 밑도 끝도 없이 발행해가지고 빚을 잔뜩 졌는데 이걸 갑자기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못 갚아서 망한 거잖아. 그래서 빚은 끝까지 책임져서 빚이 없어야 능력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빚지신 분들 빚을 끝까지 갚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연끌하신 분들은 보통 주담대 같은 경우 30년 조건 달았죠. 30년 더 버텨야 돼, 이게. 이제 꼴랑 2년일걸요, 아마? 지금 주담대 한지가. 그럼 28년 남았어요. 28년 동안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건수가 줄은 건 맞지만 결혼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 결혼 준비하는데 결혼식 예약하는데 1년치는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요. 빚은 능력도 맞고 족쇄도 맞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준한대 받고 더 열심히 일할 듯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 상태가 안 좋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네. 결혼 건수가 주는 거 맞지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결혼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결혼을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1년치 예약되어 있는 게 이게 왜 예약되어 있냐면 예식장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 건수가 많이 주면서 동네에 흔히 보이는 예식장이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 예식장 한 4개 중에 한 3군데는 폐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약 잡기 힘든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예식이나 웨딩 업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때 여행 못 가니까 결혼을 미루신 분들이 많아. 네. 미루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고 여행 같은 거 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결혼식 못한 분들이 몰려가지고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겁니다. 네. 이 댓글 다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제가 알기로는 여행 같은 거 다 막혀가지고 결혼식 같은 것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결혼식도 모임 제한 걸려가지고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웨딩 업계가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네,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버티지 못한 곳 많이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모임 제한 풀리고 여행 제한 풀리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결혼식 못했던 분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예식장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 꽉 찬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결혼식장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에 결혼식을 2군데 갔다 왔는데 확실히 예식장이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제가 한 어릴 때 젊었을 때 예식장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큰 예식장에서 예식장 뷔페 아르바이트 있죠. 주말마다 가가지고 그 접시 치우고 왜 손님들 오기 전에 뷔페 이제 음식장 같은 데 보면 테이블 세팅하고 예. 숟가락 젓가락 세팅하고 음식 옮기고 그거 했었거든요. 알바를. 그땐 결혼식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2000년대 중반이었어. 그때는요. 지금 5월달이잖아. 5월달 성수기입니다, 완전히.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식 거짓말 안 하고요. 한 층에 15개 있습니다. 15개. 15커플.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11시부터 받았거든요. 11시부터 받는데 한 커플 다 20분이에요. 그러면
1시간에 3커플입니다. 4시까지 봤거든요. 11시 4시까지. 그러니까 그 예식장이 큰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 3, 4층이 예식을 받는 곳이었는데 풀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한 층 15개, 2층, 3층, 4층 15개씩해서 45개 하루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안 믿으시죠 여러분? 너무 많아서 그때는 하루 층에 오는 학인만 5,000명이었어요. 네, 잡힌 것만. 사람이 벌떼같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뷔페 음식 먹어도 20분 이상 못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 결혼식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오래 신부 같은 개념도 없습니다. 성수기도 없습니다. 왜냐? 커플이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식장 갔다 왔을 때도 이제 커플 잡혀있는 게 한 5쌍밖에 없었습니다. 5쌍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잡힌 게. 전체 잡힌 게 5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식장 이제 가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자리가 남아 돌았어요. 반절 이상이 남아 돌았습니다. 원래 꽉 차야 됩니다. 꽉 차가지고 음식도 와도 누가 비춰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리가 남아 돕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결혼 건수가 줄었구나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스능력도 맞고 족쇄도 맞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주담대 받고 더 열심히 일한다. 한번 열심히 일해보세요. 이분 약간 최딱선님 얘기하시네요. 열심히 일한다고 갚을 수 있어. 그러면 뭐 지금 영끌에서 못 갚는 분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못 갚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빚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갚을 수 있는 어떤 노동능력,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벌 수 있는 게. 근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아니 뭐 열심히 일한다고 다 받아줍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돈 무조건 많이 버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간 속도가 무섭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연명하다시피 사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여기서 금리 또 올라가면 골로 갑니다 진짜. 지금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은 이자 한 20만 30만 오르는 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게. 진짜로. 거기다 물가까지 올라가잖아요. 각종 세금이나 이제 음식가까지 올라가잖아. 그렇다고 월급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갚아 나가보세요. 주단대 받고 갚을 수 있는지. 저런 말 못합니다 이게. 아직 이 사람 매운맛 몰라. 예. 막상 본인들이 주단대 받고 매달 원금이자 갚아보면 아 이거 왜 힘든지 알 것 같아. 이런 말 나옵니다. 아직 이분 철이 없네. 맞죠? 한번 겪어보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